네, 이번 사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 최규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정농단 연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가 국정농단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잡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사면해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읊어드리면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국정 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인데 수사할 때는 관행에서 괜찮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때는 관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과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비교적 최근인 검찰총장 시절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정농단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다른 예. 책임자들도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죄에 상응하는 형은 선고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사면되고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사실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았었습니다. 예.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선고를 이끌어냈지만 오늘 이 벌금까지 모두 면제를 해줬죠. 예, 오늘 사면된 인사 대부분이 사실은 권력형 부패 이런 범죄였잖아요. 네, 뇌물수수 혐의 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억압하고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인물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법무부는 일단 사면 취지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국정농단과 다스 사건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강경보수층에서는 거부감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국정농단 인사까지 포함한 거는 이들까지 지지층으로 끌어오르는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 투표로 룰을 바꿨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결국 지지 기반을 다져서 차기 총선에 대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 화합이 아니라 당원 화합용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에 부합을 하려면은 이제 균형이 맞아야 할 텐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44명 중에 여권과 야권 인사가 각각 39명과 5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확정 판결 기준 형량으로 단순 합산을 해봐도 여야가 각각 징역 91년 2개월과 8년 2개월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주요 인물들로 좁혀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경순 전 지사는 징역 2년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었고요. 개인 비리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지만 사면에 복권, 남은 벌금 82억 원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명분도 형평성도 저버린 들러리 사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면 얘기 한민용 기자 그리고 최규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